지난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와 25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프랑스 경쟁사가 체코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제동을 걸었지만 패소를 했고 계약 체결이 가능했던 건데요. 그간 수주 과정과 또 체코 원전 수주가 갖는 의미를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먼저 정리부터 해주시죠. 일단 체코는 우리랑 약간은 좀 그렇게 익숙한 나라는 아니죠. 동유럽에 있는 국가고요. 네. 체코가 2022년에 체코 정부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체코에 원전 4기를 짓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지역으로 치면은 두코반이라는 지역에 원전 2기, 테멜린이라는 지역에 원전 2기, 총 4기. 네. 두코반이 2기를 먼저 짓고 테멜린이라는 곳에 또 나중에 2기를 총 4기를 짓는 사업자를 뽑는 일종의 이제 컨테스트를 합니다. 입찰 경쟁을 하는데 이 원전의 크기는 하나가 1200메가와트급입니다. 네. 이게 약간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1200메가와트급은 우리나라에도 원전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최신 신형 기종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가동된 게 신한울 2호기인데 여기가 한 1400메가와트급이거든요. 그러니까 1200메가와트급이면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는 신형 원전과 비슷한 거를 4기를 짓겠다고 합니다. 1200메가와트급이면은 1년에 한 90만 명 정도가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드는, 그 4기니까 360만 명 정도가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부산 정도가 1년 내내 쓰는 원전 4기를 짓겠다는 계획인데 체코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업자를 뽑는 모집을 2022년 3월에 모집을 했고 2025년 6월에 최종적인 우리나라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판가름이 난 겁니다. 그러면은 입찰이 시작되고 지금 최종 사업자 정해지기까지 한 3년 3개월 정도 걸린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원전 4기를 짓는 상당히 큰 사업이고요. 그럼 전 세계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느냐부터 꼽아봐야 되는데 이게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나라 꼽아보면은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자, 이 5개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은 다 핵무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전 하면 곧 핵연료가 나오니까. 핵무기가 있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원전을 지을 줄 알고요. 그 외에 핵무기가 없는 나라 중에 거의 유일하게 지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한국 이제 정도가 있는데 2022년에 체코 정부가 입찰을 붙이면서 최종적으로 3개의 나라가 여기에 응찰을 합니다. 미국, 그리고 프랑스, 한국. 이 3개 이제 경쟁률 3대 1이죠. 3대 1 붙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기본적으로 큰 사업이니까 체코 정부 입장에서 신중하게 결정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한국과 미국이 한판 신경전을 벌입니다. 미국은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여기에 응찰을 했고요.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 줄여서 한수원이 응찰을 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응찰한 원전의 모델명이 AP1000이라는 원전이에요. 한수원은 APR1400을 응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AP1000이라는 원전을 지어줄게라고 한 거고 한국은 APR1400을 지어줄게라고 한 건데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APR. 사실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요. 미국에서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약간 변형, 응용을 한 우리는 한국형 기술이라고 부르고 미국은 자신들의 아류 기술이라고 부르는 기본적으로 거기서 기술이 겹쳤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니 너희는 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체코까지 진출해서 미국 입장에서 우리의 이해를 침해하는 거야라고 거기서 소송이 한번 붙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체코 정부 입장에서는 세 나라가 응찰을 했는데 그중에 유력한 한국과 미국이 소송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한번 좀 시간이 끌렸고요. 근데 이제 그게 다행히 한국과 미국이 기본적으로 이제 동맹국이기 때문에 사이좋게 합의를 합니다. 합의 내용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단 그 법적 분쟁을 해소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한국과 미국의 분쟁은 해소가 됐고 미국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중간에 떨어져 나가요. 탈락을 해요. 결국 2대1 한국과 프랑스인데
한국과 프랑스도 사실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작년 7월에 체코가 한국 한수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됐으니까 그렇죠. 이제 계약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프랑스가 또 체코 법원에 소송을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체코 네. 정부가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뭐 계약 요건들이 이미 한국에 너무 유리하게 책정된 걸로 편파적이었다. 예, 편파적이었다라고 네. 법원에 소송을 겁니다. 그런데 예. 이미 체코 정부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의 한수원을 선정했기 때문에 네. 사실 계약 가면 끝이에요. 법원에 아무리 냈다고 네, 해도. 네. 그래서 정확하게 거의 한 달 전 5월 6일에 이제 한국의 산업부 장관과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제 권위니까 네.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 대신해서 체코로 날아갑니다. 네. 최종 그 서명식 계약식을 하려고 예.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 와중에 비행기 그렇죠. 타고 있는데 체코 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 프랑스 회사에 손을 들어줘요. 네. 물론 이제 최종 선고는 아니고 가처분. 그렇죠. 이거는 프랑스 쪽의 입장이 한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인해 버리면은 계약해 버리면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계약 중지해라고 한국에서 산업부 장관이 출발할 때는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체코에 내리니까 네. 계약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체코 법원에서 진행 중인 프랑스 회사와 체코 정부의 이 소송,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 이제 연장이 되게 된 겁니다. 예,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사실 몰랐는데 체코 정부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원전 전력공사 그렇죠. 사업이에요. 이게 체코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 프랑스 정부의 기업의 이익 때문에 그게 미뤄지면 체코 정부의 국익에도 침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체코 정부가 체코 법원에 항소를 했고 체코의 최고 행정법원, 우리로 치면은 뭐 대법원에 가까운 곳에서 1심의 가처분이 잘못됐어. 이거는 소송은 소송이고 일단은 체코 정부와 한국의 한수원이 서명해도 돼라고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러자마자 이제 나오자마자 한국의 한수원과 체코 정부가 다시 체코까지 날아갈 시간은 없고 일단 전자로 인터넷으로 바로 서명을 하면서 1차적인 그 두쿠바니 원전 2기에 대한 계약권을 우리가 거의 확정적으로 따내게 된 겁니다. 예, 굉장히 이 행정법원의 이 취소 처분이 나오고 나서 빠르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간의 과정을 진짜 이렇게 되짚어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했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이번 계약 이제 우리나라 뭐 예전에 두바이 원전에 이어서 16년 만에 원전 수출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깊겠습니다. 일단 뭐 16년 만에 뭔가를 다시 수출했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평가할 만한 부분이고요. 아까 그 모두의 소개 발언할 때 26조 원짜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2기만 해서 26조 원이거든요. 4기까지 하면 한 50조 원 될 수 있어요. 그 금액 자체도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쌍수를 들고 환영받을 일이고 근데 이제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곳에 진출한 거잖아요. 근데 체코는 유럽이에요. 근데 유럽이라는 곳이 이 원전 기술의 일종의 본산입니다. 프랑스가 원전 최강대국 중에 한 명이고 프랑스는 원전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안방을 뺏긴 거예요. 그렇죠. 뭐 아시아에서 뺏긴 게 아니고 유럽 경쟁에서 뒤졌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가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소송까지 걸면서 나오는 거고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원전의 주변국이었는데 이제 안방에 진출을 한 거니까 마치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뭐 프리미어리그 진출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굉장히 박수칠 일인데 중요한 건 이거는 뭐 물론 기분도 기분입니다만 결국은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 이문을 많이 벌어야 이게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큰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가 되는 건데 그럼 두바이 때는 돈을 많이 남겼느냐? 두바이 때 원전 수출이 그때 기준으로 47조 원짜리 사업이었습니다. 2009년. 그러니까 사실 지금보다 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진출할 때는 한 10% 정도의 이익을 남길 거라고 그때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47조 원짜리 사업의 10%니까 뭐 근 한 5조 원 정도는 벌 수 있다. 그래서 한수원이 이런 식으로 수출해 나가면 정말 한수원의 미래는 장밋빛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2025년까지 얼마 벌었느냐? 한 4조 7천억 원 예상했었는데 지금 700억 원 벌었습니다. 700억 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47조 원이라는 사업의 최종적인 가격은 책정이 돼 있지만 네. 우리가 쓴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늘어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회사와 분쟁이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있었어요. 결국 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아니 너희 우리 기술 갖다가 한국 너희가 돈벌이 하면 안 되지. 그때도 분쟁이 붙었고 그때도 비밀 합의가 있었습니다. 공개 안 되는데 아마 네. 추정컨대 이익의 상당 부분을 미국의 회사가 원천 기술이 있으니 예. 이익을 공유하는 쪽으로 이익을 나눴던 것 같아요. 비용이 늘어나고 이익을 나누는 측면이 있으면서 네. 실질 이익이 기대치보다 거의 한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체코 원전도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굉장히 박수 쳤지만 사실 실속이 없는 그런 그렇죠.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수주한 것 자체는 굉장히 박수 칠 일이고 앞으로 네. 기대감을 안게 하지만 과연 이익이 충분히 날 것이냐 혹시라도 두바이 원전의 전체를 밟는 거 아니냐 이걸 네. 좀 지켜보면서 평가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견해들이 많긴 합니다. 예, 결국에는 이것도 사업이고 앞으로 미래를 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이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당장에는 어쨌든 우리나라 국내 원전 기업들 예. 조금 활기가 돌 것 같습니다.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죠. 일단 네. 사실 26조 원짜리 그 사업 자체도 크기도 하지만 네. 이번에 우리가 팀 코리아라는 명명으로 컨소시엄을 대대적으로 이루었어요. 그래서 네. 주 계약자는 한수원이지만 기본적으로 설계는 한전기술이라는 업체가 하고요. 예. 원자로 기기를 만드는 곳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고요. 예. 그다음에 결국 이제 건축물에 대해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시공은 대우건설. 그다음에 핵 연료를 따와야 되기 때문에 핵 연료는 한전연료. 그다음에 실제로 완공됐을 때 운전을 하고 또 고장 나는 걸 정비하는 곳은 한전 KPS 7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네요. 당장 이제 가장 중요한 주기기 원자로 터빈을 만드는 두산 에너빌리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로 5조 원짜리 수주를 해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총 사업비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비용을 너무 많이 쓰거나 혹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미국과 나눠버리면은 아까 두바이 원전처럼 빛 좋은 개설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한 50점짜리이고 이제 나머지 향후에 비용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미국과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는 좀 지켜봐야 될 나머지 50점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분쟁에서도 봤던 것처럼 앞으로 원전 수출을 더 많이 하려면은 결국에는 한국의 이 독자적인 원천 기술 갖는 게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계속 미국과 관계 있는 미국의 원천 기술에서 자유롭지 않은 기술로 지어진 원전을 수출하면 이 분쟁이 끊임없이 붙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시공 하나도 안 하면서 그렇죠. 이 원천 기술이 1970년대에 온 거거든요. 50년 전에 한국에 기술을 줬다는 이유로 계속 피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완전히 벗어나려면 완전히 한국형 독립 기술을 만들어야 하고 이번에 한수원이 그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계획은 발표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있을 원전 수출을 감안하면 그 완전한 기술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